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5일입니다. 대사와 장군들은 행동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사 장군들의 공통점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를 지키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말을 신중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명서를 낸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더구나 이런 분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50명이 넘는 전직 대사, 고위급 외교관들이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 유린 행위를 탄핵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자 조선일보에 전 국방장관, 전 합참의장,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 육해공군 총장, 전 해병대 사령관,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등 수백 명의 장군들이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전쟁기념관 용산에 있습니다. 1층 평화홀에서 모여가지고 한국 안보 참사 위기다, 한국 안보 참사를 주제로 한, 즉 남북 군사 합의를 주제로 한 국민 대토론회를 하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현재 아주 열광적인 호응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으로 광고가 나왔습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이 광고 문화는 그 내용이 끔찍합니다. 공산화, 위장평화, 좌시 못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공산화로 위장되어 있다. 평화로 위장된 공산화다. 위장평화, 공산화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이걸 좌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의 핵심이 이번 남북 군사 합의다. 이 남북 군사 합의는 한국 안보를 해체하는 것이다. 한국 안보의 참사다. 이러면서 이런 구호를 하나 달았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하고 사는 동안 행동한다. 국군은 죽어서 말하고, 6.25 때, 월남전 때 국군은 죽어서 이 나라를 지켰단 말이죠. 그러나 평화 시에는 행복하게 살지만은 국가가 위기에 오면은 다시 행동하겠다. 국군은 죽어서 말하고 사는 동안 행동한다.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이 모임을 주관하는 분들이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차장까지 지내신 우리 군의 엘리트죠. 그리고 송대성 공군준장, 그리고 이종구 전 국방장관, 이정린 전 국방차관, 이런 분들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 존경을 받았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또 이분들 중에 다수는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그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만 2006년에 특히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뭉쳤는데, 이번은 그 뭉치는 사안이 아주 국가 전망의 위기에 처해서 한때 목숨을 걸었던 군인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사와 장군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은 이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대사와 장군들 수백 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고 그 정권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죠. 정권이 특히 이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시국설은 51명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이 서명을 주관한 분들의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외교관으로서 외교관의 예의 범절, 외교관의 교양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행동을 할 줄 일찍이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강경하게 되었는지 누가 그렇게 강경하게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이 외교 안보에서 국가 이익을 지키지 못하니까 가장 온순하고 가장 점잖은 외교관들이 강력한 마치 경문 같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51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 뭐 말씀 소개할 수는 제가 아는 분들만 보면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그리고 외교부에서 요직을 거쳤던 분들, 박동순 전 이스라엘 대사, 제가 아는 분들도 많네요.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 이런 분들이,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다 외무부에서 엘리트 대사였습니다. 이분들의 발표한 성명에는 명백한 독단적 독재적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려고 노력했고 지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전직 외교관들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한 행위가 나라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이러한 외교적 자해 행위를 지속할 경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폐기하라. 2. 남북 군사합의서를 폐기하라. 3. 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라. 4. 북한 인민을 참혹한 질곡에서 구하라. 이렇게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이것은 조갑지닷컴에 들어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 파기를 획책하여 온 북한 정권의 업무에 동조하는 이적 행위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북한의 비핵화에 앞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문재인 정권의 주장은 핵 포기 이전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라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유엔 결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남북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북측에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의 책무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적대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광분하고 있고 그 군대는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 아래 국익을 앙양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위기에 처한 조국 수호를 위해 문재인 정권의 불순한 음모를 저지하고자 작은 힘이나마 보태며 함께 나아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여러분, 이 말이 외교관들 입에서 전 외교관들, 전 대사들 입에서 나왔다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산화, 위장평화, 좌시못해 이 말이 한때 군복을 입고 무장 집단을 지휘했던 장군들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한국 안보 참사라는 말이 장군들 입에서 나왔다는 말, 국군은 죽어서 말하고 사는 동안 행동한다는 말이 장군들 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물론 지금
정부에 있지 않으니까 어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의 말이 진실되게 들립니다. 진실되게 들립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신 분인데 뭐 한 자리 하려고 이런 성명서를 또는 행사를 준비하고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지 못해가지고 직업적 의무로서 한때 외교 안보를 통해서 국가 이익을 수호했던 분들의 충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을 걸었던 사람들 다 평소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사익을 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대사 장군 수백 명이 들고 일어났다. 대사 장군 수백 명이 집단 행동을 한다.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어디에 뭐 다리 놓아달라든지 우리를 지원해달라든지 하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국가를 지켜라.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가 지금 북한 정권에 넘어갈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한마디로 뭘 이야기합니까? 반역이 벌어지고 있다. 반역이 진행 중인데 국민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과 장군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일깨우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충정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반역의 시대가 진행 중인데 국민들은 잠자고 있다. 우리가 깨워야겠다. 흔들어서 깨워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게 3.1 운동 아니겠습니까? 3.1 운동. 3.1 운동을 통해서 백성이 국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1 운동에는 종교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다 참여해가지고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백성은 없고 국민이 되었습니다. 역사 창조의 주인공으로 승격한 거죠. 그래서 국민이 3.1 운동으로부터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힘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호국, 근대화, 민주화를 이룩하고 이제 자유통을 해가지고 북한 동포까지 우리처럼 자유민으로 만드는 과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5천만 국민들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오로지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 평화란 명분으로, 민족이란 명분으로 지금 옹위하, 어떻게 보면 북한 말로라면 이거 옹위인데 변호, 김정은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테러 지령자를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이 중인 환시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참다 못한 대사 장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11월 21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1층 평화홀에서 대토론회를 한다니까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거기에 참석해 보시면은 더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국민 토론회에서 이 주최 측에서 정부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니까 와서 설명을 해달라.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청와대에서 누가 나오는지, 국방부에서 누가 나오는지. 나오면 근사한 토론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아요. 토론회를 펼쳐놨으니까 나와라. 나와서 설명 좀 해다오. 그럼 우리도 물을 게 있다. 이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해야죠. 대사 장군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게 무슨 몽둥이 들고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맨손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민주주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뜻입니다.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민주주의적으로. 그러면 청와대는 반드시 여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민주적으로 운영. 만약 이런 게 안 되면은 여기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에서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국민저항권이라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심각한 사태를 말합니다. 국민저항권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최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의 장군들입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총장 출신,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해병대 사령관 출신, 대장, 중장, 소장, 준장입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누구를 보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